논란의 목적이죠. 예, 아니 군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건 뭐 지금 비상 상황은 아닌데 네. 제가 얘기한 걸 듣고 급히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법무실장이 포고령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 검찰단장이 아니고 예. 이유는 예. 처음부터 계엄에 대비해서 뽑은 예. 법무관리가 그러니까 예. 그 국방부 국방부 법무실장이 예. 포고령을 작성했다. 그 예. 포고문에 법률 자문을 했을 거는 여기 법무관리관 쪽이다. 예. 이런 얘기고. 예. 김용현이 사단장일 때 연대장하고 그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연대장이 당해요. 예. 그래서 실형을 삽니다. 서로 맞고소가 됐는데 예. 그때 군사법원장이 바로 지금 법무관리관이다. 아. 김용현의 최측근 내지는 법무로비 예. 했던 것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정책위원이라는 희한한 직책을 만들어서도 활동을 했고 네. 합참 법무실장을 해서 계엄 업무를 알고 있다. 그래서 김동혁 검찰단장이라기보다는 이쪽일 거다. 아, 김동혁보다는 법무실장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합참 법무실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참에는 법무실이 있는 거고 국방부에는 법무관리관실이 네.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게 그다음에 그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계엄을 건의할 때 네. 자신 있게 했던 건 자신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3년을 근무해서 계엄 업무엔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사인도 윤석열한테 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로 좀 믿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이고 뭐 사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수사령관이 비상계엄 보도로 알았다. 그다음에 20분 전에 장관이 대기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다 발빼고 있는 거죠. 발뺌하는 중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계획 안 밝히면 내일 탄핵안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하겠다. 다시 또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계엄 건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그리고 3월에 추가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직무정지가 안 되면 말이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상민 장관 주도로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계계엄, 경찰이 중심이 되는 경계계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진이 나면 여진이 있듯이 지난 12.3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서 여진, 물론 뭐 별로 실권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참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안심하시라. 국민들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엇박자가 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헬기 뜨는 바람에 막 모든 게 지금 막 저도 막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 헬기가 뜨고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안 들리지만 저희 방송하는 중에 계속 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바깥의 상황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고 또 해외 공관에서 계속 김종대 의원님을 찾는 전화가 오고 하니까 매우 소란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직무를 지금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동선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죠. 일국의 문제죠. 대통령이 지금 사흘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저 국가를 수습할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야. 어떻게 보면 6.5 사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빨리 저 이제 물러나게 해줘야 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던데 네.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적절했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맞아요. 외국 언론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저건 저 인간은 대통령은커녕 뭐 어디 말단
공무원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쓰는 게 말은 맞는 말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왜 망국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걸 야당을 가리켜서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썼는데 이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망국의 원흉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입니다. 이런 나라 망신과 국격 추락과 지금 경제도 박살나고 있고 진짜 확실한 망국의 원흉인 건 분명해요. 네.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시도가 선포가 있다면 8일 새벽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차 계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든 시간에 병력을 이동시켜서 친위 쿠데타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 사이렌을 그야말로 경고 사이렌을 군인권센터에서는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이 4시간 동안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다. 관련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권익위원들 국민권익위원회 4명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백한 해임 사유다. 대통령 해임하고 파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네, 권익위원 4명. 권익위원 4명이 지금 긴급한 입장을 아니 밝혔습니다. 성관이는 왜 입장을 안 내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성관이 방금 그랬죠. 얘기했어요. 뭐라고? 방금 그러니까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게 성관이 얘기예요? 네, 이건 성관이 얘기예요. 너무 빨리 얘기가 도내네. 많으니까. 빨리 도내. 사실은 군대 병력의 일부의 일탈만 없다고 하면 네. 이미 추는 기울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부터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뒷북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예. 이제 위헌이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구속은 얼마 안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헌재의 탄핵 결정 전에 윤석열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필요성도 이제, 있고요. 예, 상당한 예. 이유가 있다. 구속 예. 수사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검찰이 잡아갈까요? 경찰이 잡아갈까요? 경쟁하겠죠. 서로. 그건 예. 서로 경쟁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김용현의 신병을 어느 쪽이 먼저 확보하느냐. 네. 그 경쟁할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러면 지금 김용현이 어디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장관 관저. 네, 장관 관저에 있다는 예. 거. 국방부 장관 관저하고 한남동 관저하고는 붙어 있어요. 상당히 가깝죠. 같은 공간. 사실상 같은 공간. 아니 그래서 용산으로 갔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계엄이나 쿠데타 발상 못했을 거다. 그런데 모든 군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윤석열이 무모한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필 그 한남동이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에 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 손아귀에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엉뚱한 생각. 이유로 거기 들어가면 급살수 맞아서 명태균 씨의 표현대로 하면 돼진다. 네. 그 말 믿고 청와대를 떠나서 한남동에 들어가면서 하필 그게 다 붙어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그걸 경비를 국방부가 서요.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장관이 또 그걸 장관 직속 부대가 거기 경비를 쓴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묘한 거야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에서 대통령 신병 확보할 때 저항의 가능성도 지금 따져봐야 되겠죠. 저항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자기들 임무를 할 거냐? 예. 헌법과 법률을 지킬 거냐? 지금 이제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예. 경호처가 순순히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저항한다 그러면은 네. 순간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이 다져놓은 경호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물론 원만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만은 예. 상당히 이런 데서 이제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예, 이런 점에서 누가 지휘권자냐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번에 국회 경비대장. 네.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국회를 지키러 왔는데 네.
저기 서울경찰청장이 직속 상관인 거야. 네. 그러니까 또 거기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 문을 열어 저기 저 봉쇄하는데 네. 같이 가담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속 기관이 어디냐 또 자기 임무와 설치 목적이 있는 건데 다른 기관이 이제 와서 무장 해제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네. 알다시피 100일 경비단은 무장 조직입니다. 경호처에 배속된 네. 경찰 조직은 100일 경비단인데 예. 여기에 장갑차 기관총이 다 있다고. 거기가 기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거기서 또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경호처하고 지금 같이. 근데 뭐 그동안은 예.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그 간신들이 또 변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변하거든요. 예. 보세요. 네. 앞으로 그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 믿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저 했던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뭐 많아요. 거기 이름 네. 대라고 그러면 뭐 그 앞잡이들 있는데 앞으로 이 태도 변하는 거 보세요. 세상 인심 무서워요. 그리고 네. 그런 자들이 더 빨라 바뀔 때는. 아. 그래서 제가 보면 내일이든 오늘이든 탄핵 소추되고 권한대행이 그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바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하여간 이번 주말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김병주 의원하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이 저희 프로그램 오시기로 하셨는데 여기 가서 하고 계시네요. 예, 라이브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자꾸 사이렌이 울려갖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자꾸 사이렌이 울려 어디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냐? 예, 매우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도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